안녕하세요. 일본 문화의 산책 오늘의 발표자 가정복지학과 소속 김미지입니다. 지금부터 일본 고등학교의 동아리 및 방과 문화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니메이션 자주 보시나요? 애니메이션 하면 일본이 유명하죠? 여기 화면에 나오시는 애니메이션 장면들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이 많이 나오는데 애니메이션 속 방과후 문화가 활성화된 일본 고등학교의 모습을 여러분들께서도 자주 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스포츠 애니메이션을 보면 고교 대회가 거물급 크기로 개최되어 지역별로 매년 여름, 겨울마다 뜨겁게 대회를 달구고 있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상단, 이제 왼쪽 상단,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스포츠 애니메이션 속에서도 일본 고등학교 동아리 중에서도 체육부에 꽂힌 인터하이가 개최되고 있는 모습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고등학교는 왜 방과후 동아리 문화가 이렇게까지 발달한 것일까요? 일본도 대학 입시 경쟁이 치열하고 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열정이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까지 합심하여 입시를 준비하는 교육국가입니다. 지금 보시는 애니메이션 장면에서도 학생들이 바로 집에 가지 않고 학교에 남아서 동아리 활동에 전념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아리 활동이 일본 중고등학생에게 의무적이고 때로는 필수적이게 된 것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당시 아이들은 종이시험만으로 평가를 해도 되는 걸까? 라는 사회적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도로 더 다양한 능력을 평가하자라는 경향이 생겼고 입시 제도에 공부뿐만이 아닌 스포츠나 예술 활동을 하는 부카츠도, 즉 동아리 활동이 추가적으로 평가되기 시작합니다. 동아리 활동이 성적으로서 평가되고 입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 전까지는 여러분들께서도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입시 제도와 유사한데? 이것이 과연 일본의 문화만이라고 판명 지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의 더 큰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동아리 활동이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문무양도 개념이 근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문무양도는 일본어로 훈부료도, 즉 학문과 무예에 뛰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학교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이 말의 포괄적인 뜻은 학문적, 예술적 측면 모두 다 모범적이고 우수한 학생을 뜻합니다. 일본 학교에서는 학문적, 예술적인 측면 모두 우수한 학생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일본 중고등학교에서는 동아리 활동이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유가 이러한 문무양도 개념이 근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아리에서 양립이라는 가치를 충분히 배울 수 있다 보니 성인이 되어서도 이러한 경험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약간의 비교를 해보자면 한국인들은 무언가를 병행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보니 학교에 다니면서 취업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취업 활동을 할 때는 취업 활동에만 전념하고 싶은데 학교 공부도 챙겨야 하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조금 더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제 의견을 조금 더 더해보자면 아마도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병행하는 상황에 단련되어서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어떤 동아리가 존재하는지 살펴봅시다.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것을 보시면 일본 동아리의 종류는 크게 운동부와 문화부로 나뉩니다. 왼쪽 운동부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야구부, 축구부, 테니스부 등의 다양한 운동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도 한국 동아리에서도 활동하지만 조금 더 한국보다는 활발하게 발달되어 있는 일본의 문화부인
방송부, 다도부, 연극부, 미술부, 댄스부 등이 보이실 것입니다. 우선 이러한 다양한 동아리들을 살펴보기 전에 부활동의 운영 방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일본 고등학교 학생들은 1학년 때 가입해서 3학년까지 부활동을 하고 여름 스포츠대회나 콩쿠르이 끝나면 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부터는 2학년에서 새로운 주장을 받고 2학년이 주축이 되어 활동을 합니다. 운동부의 경우에 여름방학에 학습 훈련을 하고 문화부의 경우에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문화제나 콩쿠르 대회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문화부와 운동부에는 어떤 것이 있고 무슨 대회를 통해서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로 방송부,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특이한 부서가 하나 더 있는데 치주학부라고 목관악기 또는 금관악기 등의 치주악기를 주체로 하고 타악기 등을 곁들인 합주음악을 연주하는 치주학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치주학부를 포함하여 다도부, 연극부, 미술부, 댄스부 등이 있는데 이러한 문화부는 연극, 합창, 치주학, 관현악 등 총 19개 부문으로 나뉘며 건국학교가 한국계 학교가 되던 1977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일본의 각 도도부현 대표 고등학생이 참가하는 일본 최대 규모의 문화축제인 문화부의 인터하이, 즉 전국 고등학교 총합문화제에 참가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본의 고등학교 축제로 9월에서 10월 사이에 개최하는 분카사이에도 참가하기도 합니다. 운동부는 야구부, 축구부, 테니스부, 배구부, 농구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쉽게 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동아리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운동부가 소속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운동부는 우리나라 운동부와의 차이점이 약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엘리트 선수들을 중심으로 연습이 주가 되어 수업에 불참하고 운동만을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일본은 순수한 아마추어로서의 면을 중시하고 스포츠에 의한 인간 형성을 기대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으로 둡니다. 또한 동아리 활동이기에 성적이 낙제점일 경우에는 외부 대회에 출전 제한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일본의 운동부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전국체전, 전국고등학교 종합체육대회인 인터하이는 매년 8월에 열리며 야구와 미식축구를 제외한 모든 고교체육부가 이때 서로 장을 겨루는데 육상, 수영 등 기초 종목을 비롯하여 각종 구기 종목, 유도, 검도 등의 대련 스포츠, 리듬 체조와 같은 종목까지 인터하이가 열립니다. 여기서 학교 동아리에 가입하고도 실제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유령부원이라는 명칭도 있는데 이것은 유령처럼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유령부원에는 입부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원하는 부서가 없거나 실적 확보라는 두 가지 경우에 의해서 가입만 한 채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주로 지칭합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특정 동아리에 소속되지 않으며 학교 후 집으로 귀가하는 귀가부가 존재합니다. 보통은 도서부라는 부활동으로 활동하지만 실제로는 입시 공부를 위해 활동을 하지 않고 명단을 올려놓는 경우가 다분하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 한번 영상을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何回ぐらい部活したの？週 6？ 1日何時間ぐらい？高校は3時間ぐらい。ないの？私も週6か7かどっちか。いや、それ何時間ぐらいするの？夏だったら長いし、日が落ちるまで暗くなるまでする外の部活。選手になりたいことなの？そしたら。大会で勝ちたい、高校の大会で。ああ、どういう気持ち？その大会に勝つのもそうだし、自分プロになりたいと思って。プロああ、軽い気持ちで歩いてあんまりないこと。軽い気持ちで入る人も多いよ。じゃあその人は1週間に2、3回はできること。いや、入ったらちゃんと。ああ。2、3回しか来ないよ。ちょっと長すぎ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이렇듯 도서부는 장시간으로 활동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도서부는 기가부라는 명칭을 덮기 위해서 부활동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놓지만 입시를 조금 더 공부 쪽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가부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부활동은 자율적이기도 하며 의무적이기도 하는데 책임감이 필수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일본의 고등학교 방과후 및 동아리 활동이 실제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일본에 있는 지인을 통해 몇 가지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인해 녹본을 대신하여 인터뷰지를 통해 실시했습니다. 화면을 공유할 테니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 있으시듯이 이것이 제가 활용했던 인터뷰 자료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한국어로도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먼저 일본 항목에 대해서는 성함과 어디에 지역에 위치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익명을 존중해 달라는 뜻에 의해서 적지는 않았지만 오이타레요 지역에서 거주하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질문에서는 일본 고등학교에 재학하신 적이 있나요? 있으시다면 혹 방과후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셨다면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셨나요? 라고 여쭤본 결과 저는 일본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동아리는 배드민턴부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하께서 다니신 고등학교 내의 방과후 동아리 활동은 의무적 참여인가요? 선택적 참여인가요? 라는 항목에 저의 고등학교 동아리 참여는 임의적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몇 번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셨나요? 주로 활동 시간은 얼마나 됐나요? 라는 질문에 동아리는 일주일에 5번 정도 했어요. 아마 평일은 약 2시간 정도, 휴일은 약 4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방과후 동아리 활동이 입시 점수에 포함이 되나요? 라는 질문엔 부활은 입시 점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좋은 결과를 남기거나 의욕적으로 임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나라 입시 제도와 다를 것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에서 보기에 일본 내 고등학교 방과후 동아리 활동이 유달리 특성화되어 있다는 시각이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에 재밌는 답변으로 다른 나라 동아리 활동에 대해 알 기회가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방과후 활동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개선점 또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얻은 점 등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러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고등학교의 배드민턴부는 선생님이 별로 참가하지 않아 학생이 주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끼리 서로 가르쳐 주거나 메뉴를 생각하거나 해서 매우 즐거웠습니다. 그 외에 야구부는 매우 늦게까지 연습하고 있거나 인사를 큰 소리로 하거나 그 외에도 몇 가지 제한이 있거나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야구부는 비슷한 느낌이었고 그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며 일본 고등학교에서 배드민턴을 조금 했고 우리 학교는 모두 절대 동아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는 정시라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을 때 했던 1시간 정도예요. 전일제 학생은 동아리 활동에 매우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마무리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한 분께서도 똑같은 지역에 거주하셨는데 재미있는 답변을 또 해주셨습니다. 조금 짧은 답변이지만 그래도 일본의 조금 더 현실적인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농구부이셨고 이제 동아리는 선택적으로 임의적이었고 주 6일을 통해 평일 2시간, 토요일, 일요일은 5시간씩이나 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추천 입시에서의 점수가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대회도 있으니 본격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고 아무래도
다른 나라보다 이렇게 고등학교 고교대회가 확실히 발달되다 보니 본격적으로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한 팀워크나 책임감 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고등학교 동아리 및 부활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공부 이외에도 부활동을 통해 여러 방면으로 인재를 쌓고 있는 일본을 보며 우리나라 또한 학업에만 열중하지 않고 부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도 풀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활동적인 부활동이 활발하게 열려 많은 중고등학생들에게 사회로부터의 관심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단순히 부활동에 대해서만 알게 되셨나요? 아니면 여러 생각이 드셨나요? 비대면으로 인해 답을 듣지 못하게 되어 아쉽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완화되어 즐겁게 강의실에서 뵀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발표자 김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